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박씨였고 이름은 득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느리지만 확실하십니다. 말씀은 적으시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지요. 한번 자리를 잡으시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띠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본디 그런 기질이 했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으며 변하지 않기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박득수는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사람도 아니었고 앞에 나서서 결정을 내리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중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 일이 진행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순간에 박득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늘 거기 계시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뢰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박득수는 어려서부터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양반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땅은 좁았고 수확은 넉넉하지 않았으며 하루하루가 성실하지 않으면 바로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선택지도 여유로운 시간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이 글 공부에만 전념할 때 박득수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것이 양반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박득순의 집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빠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름길이나 요령을 부리는 대신 같은 일을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속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을 뿐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묵묵히 쟁기를 끌고 갑니다. 박득순도 그러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할 때에도 다른 이들처럼 화려한 문장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당 훈장께서는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득순이는 재주는 뛰어나지 않으나 마음이 바르고 끈기가 있구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과거에 급제한 것은 세 번째 도전에서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낙방했지만 박득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도 떨어지면 네 번째를 준비할 생각이었고 그것도 안 되면 다섯 번째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에 급제했고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호조의 말단 관직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고 세금을 계산하며 곡식의 출입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관료들은 이런 자리를 싫어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승진도 더디며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해야 하는 지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화려한 자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박득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장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했고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대충 넘어가는 일도 그는 끝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득순과 함께 관직에 오른 동료들은 하나둘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떤 이는 승진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갔고 어떤 이는 지방 수령으로 나갔으며 어떤 이는 아예 벼슬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득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윗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달라져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에게 맡기면 확실합니다. 저분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분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신뢰는 박득순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고
그의 말을 믿었으며 그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신뢰는 그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결국에는 박득순에게 돌아왔습니다. 박대감, 이 일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박대감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끝까지 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득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그는 일찍이 배웠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조정에서는 각 지방의 곡식 재고를 점검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부정이 많았던 시기라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곡식의 양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호조에서는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권력자들의 비리가 드러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화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일은 박득순에게 맡겨졌습니다. 박주사라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요. 저분은 절대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 않으시니 박득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권력자이든 누가 자신의 은인이든 상관없이 장부를 확인하고 실제 재고를 점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관료들의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벌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관직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박득순을 원망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좀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것을. 그러나 박득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조정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판도가 바뀌었고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한 이들은 분위기를 먼저 읽고 빠져나갈 길을 찾았고 영리한 이들은 새로운 줄을 재빨리 잡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박득순에게도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제 그만 자리를 옮기시지요. 호조는 위험합니다. 광해군 시절의 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떠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박득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제가 떠날 때가 아닙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일이 정리될 때까지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서방은 너무 고지식하십니다. 융통성도 좀 발휘하셔야지요. 박득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자리란 조건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하면 떠나는 것,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자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김시중 같은 쥐띠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위험의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화를 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광해군을 옹호하며 새 조정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 결과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띠인 박득수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떠나지도 싸우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위치에 서서 해야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호조의 장부를 정리하고 새 조정에 필요한 재정 자료를 준비하며 혼란 속에서도 나라의 곡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고지식합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때를 봐서 움직일 줄도 알아야지.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득수는 정말로 융통성이 부족했고 상황을 보며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것에 서툴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것을 배우길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조 즉위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해군 시절에 쌓인 부정부패의 흔적들이 속속 드러났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관료들이 관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죽은 이도 있었고 도망간 이도 있었으며 증거를 없앤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득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장부는 너무나 정확했기에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대감,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득수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그를 구했지만 동시에 더 큰 짐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문제까지도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도 박득수는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몇 달 동안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 그의 건강은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람이라는 시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더욱 흘렀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47일 삼전도의 치욕, 그 모든 순간에도 박득수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 중에도 군량미를 관리해야 했고 항복 후에도 청나라에 보낼 공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결국 박득순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권력의 구도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척화파는 몰락했고 주화파는 비난받았으며 새로운 인물들이 조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박득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몸도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장부를 정리하고 곡식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관료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 계시면서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박득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루하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일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젊은 관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득순이 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예순이 넘어서였습니다. 더 이상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고 후임자도 준비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일했지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지도 못했고 큰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공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만족감만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버티는 것에도 끝을 아는 법을 배웠어야 했구나.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알았어야 했구나. 함께 관직에 올랐던 동료들 중 누군가는 일찍 자리를 옮겨 더 높은 곳까지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적당한 때에 관직을 그만두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득수는 끝까지 버텼지만 그 대가로 건강을 잃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박득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그 선택에 책임을 졌습니다. 손은 느립니다. 말처럼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호랑이처럼 힘차게 뛰어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은 논이 끝날 때까지 쟁기를 놓지 않습니다. 박득수는 그런 소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했고 빠르지 않았지만 끈질겼으며 눈에 띄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박서방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분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저분이 계셨기에 많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띠는 끝까지 버티기에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소띠의 미덕이자 동시에 소띠의 비극입니다. 세상은 버티는 자를 이용합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 지고 난 뒤에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소띠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소띠가 사는 방식이며 소띠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박득순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빛나지 않았지만 꾸준했고 칭송받지 못했지만 신뢰받았으며 보상받지 못했지만 책임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는 가장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이 끝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의 힘입니다.